네, 변리사 2차 시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사소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덕입니다. 먼저 민사소송법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커리큘럼대로 아마 다른 변리사님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뭐 일반적으로 약간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민사소송법 강의를 이제 제가 설명하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현재 프린트물을 따로 이제 준비하지 않고 이제 판서로 설명할 거고요. 현재 지금 2월 20일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7월 지금 21일이 2차 지금 시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18일날 1차 시험을 봤는데, 지금 뭐 제가 원래 2차를 중점적으로 하는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차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작년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매우 쉬웠습니다. 혹시 뭐 그런 걸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민사소송법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제가 답안지를 올리면서 역대급으로 이제 쉽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마 그게 좀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매우 쉬웠고, 그리고 평균으로도 한 5점 정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시험 보자마자 이제 2차 기득 수험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올해는 아마 좀 매우 힘들 거다, 어려워질 거다. 원래 이제 그런 약간 파도를 타는 게 있고, 먼저 민사소송법을 왜 그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이제 1차 끝나고 나서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특허와 상표,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어떤 선택 과목들은 기본 공부가 되어 있는데, 완전 새롭게 공부한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그리고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변리사 2차 시험은 거의 민사소송법이 거의 좌우한다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할 정도의 어떤 논의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올해 1차 시험이 좀 왜 어려웠냐를 물어본 이유가, 작년에도 1차 시험이 쉬웠다. 그래서 평균도 올라가가지고, 그래 작년도 똑같죠. 아마 올해는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평이 있었고, 그런 기조가 올해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게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마 자과에서 꽤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마 올해 평균, 작년은 80점이 넘었잖아요. 그죠? 평균이. 올해는 아마 그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이제 아마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아마 작년에 이런 평가,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 매우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매우 어렵게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문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변리사 2차 시험에서 민사소송법 매우 중요하고, 학교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54점, 55점 요 사이에서 합격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평균이. 근데 한 예를 들면, 작년에 1차 시험을 본 수험생 중에 이제 63점을 맞은 수험생이 있고, 민소법만. 그 다음에 70점을 이걸 맞은 수험생이 이제 민소법만 2개 이제 있는데, 이 수험생은 합격하고 이 수험생은 합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70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다른 선택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상표하고 특허에서 어느 정도 이제 평균 점수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우 고득점 과목이면 틀림없지만 민소법을 어느 정도 최소 60점에서 65점은 맞아주고 나서 다른 어떤 점수들을 평균 이상을 맞아준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게 동차생들한테 매우 어떤 중요한 어떤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일 날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아마 개강할 겁니다. 근데 2월 20일부터 아주 우연찮게 7월 21일 날 2차 시험이 이제 시작되고, 아마 22일 날이 아마 민소법이 있을 건데, 그러면 3, 4, 5, 6, 7 해가지고 5개월 이렇게 이제 딱 기간이 남았고요. 그럼 5개월 동안 이제 동차생들,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떻게 민소법을 운영해가지고 사례 시험을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대개 이제 민소법 일반적인 동차생 커리큘럼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 GS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변리사 시험, 그러니까 근 한 10년 동안 문제 유형이 문제 1, 2, 3, 4 해가지고 각각 2문제 정도, 많으면 3문제 정도에서 총 합해가지고 많으면 8문제에서 많으면 10문제까지, 한 문제당 이제 문제 2개씩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10문제 정도로 이제 사례 문제를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거의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10년 동안 루틴으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변하지 않는데, 여기까지는 사례, 그러니까 기본 강의하고 사례 시험을 보고 나서 기초 GS부터는 이제 사례를 직접 써보는 이런 수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기초 GS는 여기서 2문제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시험 보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 2시간 시험인데 1시간 시험 보고 나서 나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GS는 2시간 풀로 시험 보고 나서 원래 실전처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 강,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이 지금 우리 역삼동에 있는 학원들은 대부분이 이런 커리큘럼을 이제 가지고 가게 된다. 그러면 이 커리큘럼을, 이 기본 강의부터 실전 GS까지 그걸 5개월 안에 다 맞추고 사례 시험을 봐야 될 정도의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써보는 거는 기초 GS부터 실전 GS 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는 1차 강의에서 들으셨듯이 민법이라든지 혹은 기타 특허나 상표처럼 법 과목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에 맞게 이제 그 수험 공부를 하는 건데, 민소법은 객관식 시험이 없고 순전히 기본 강의 하고 나서 사례에 맞는 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식에 맞는 그런 수업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수업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떤 거냐면 기본 강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빨리 사례 시험에 적응하는 게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이제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비에 이제 그 민사소법 기본 강의가 다른 이제 유명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통 한 30배 정도, 31 차이가 30배 정도 해가지고 90강이나 100강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한 효율성이 있느냐,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일 안에 60회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 최대한 빨리 그 절차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례를 푸는, 요거를 3월 31일까지, 지금 제가 요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하고 사례를 어떻게 푸는지는 한 달 내에 거의 끝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7월 21일까지, 그리고 3월 21일인가요? 3월 20일이 합격자 발표일이잖아요. 그죠? 요 뒤에까지 한 번 정도 기본 강의나 사례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다시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어떤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커리큘럼을 얘기하고, 그리고 제 수업을 꼭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1차 끝나고 나서 이대로 2차까지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제가 설명하는 걸 참고해가지고 하시라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는 기본 강의나 사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써보는 건 아직 거의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1차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그 한 달 안에 기초 GS하고 실전 GS를 통해서, 요걸 통해서 내가 실제 사례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도의 아마 실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민사소법을 공부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걸 지금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강의를 설정하고 공부할 것인지를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객관식 시험은 하나하나 자체에 대한 OX 문제가 생기지만, 사례 시험은 전체 흐름에 대한 자기 견해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OX에 관한 문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특히 이 절차, 민사소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흐름에 따라서 내가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가 결국 요 시험에 대해서 가장 빨리 적응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요 기초 GS하고 실전 GS까지 언제까지 끝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 4월 말까지, 굳이 하자면 4월 31일까지는 끝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좀 아마 다른 데 가게 되면 보통 5월 말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거의 잡혀져 있을 텐데, 요 한 달, 그러니까 4월 해보면 5, 6, 지금 예전 같지 않게 작년에는 7월 31일 날 시험을 봤는데 지금 열흘이 지금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4월 30일에 끝난다 하더라도
기간은 2달 반밖에 없다. 2달 반 이상의 그 시간이 스스로가 공부할 시간이 이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동차를 누리고 있다면 요 간격을 최대한 좁히고 나서 자기 시간을 확보하고 사례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 될 것이지, 그 이후로 예를 들어 6월 달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지게 되면 한 달 안에 뭘 준비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돌리고 나면 좀 약간 재수없는 얘기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빨리 돌리고 또 본인이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 기득일 때 훨씬 더 빠른 어떤 그 수험 준비가 될 것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동차 있잖아요. 동차. 이 동차에서는 빨리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 한 바퀴 두 바퀴 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례 시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일단 여기서 잠깐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기본 강의는 제가 지금 교재는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본인들이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교재와 함께 이게 단권화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단권화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기본 단권화를 자기가 이제 하고 하고서 절차적인 흐름을 빨리 파악하는 게 좋은데, 제가 주로 수업 시간에 할 필기들을 지금 제 단권화 한 쟁점 정리 혹은 노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마 우리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제가 한글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가져다가 단권화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좋은 공부 방법이 자기 스스로의 책, 자기의 단권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이 다 이제 그 최소한 노트북은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걸로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거듭 얘기하자면 사례 시험이고 내가 직접 서술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 안에 이제 법전도 이제 보는 훈련들을 이제 꼭 하셔야 되는데, 일단 수업 시간에 법전을 봤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재 안에다가 최대한 법전을 이제 갖고 넣어놓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법전은 본인이 끝까지 이제 그 시험용 법전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 익숙하게, 눈에 익숙하게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법전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시험용 법전 구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요 단권화에 관한 이거 이제 탕마 쟁점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단권화 한번 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다. 빨리 절차적인 흐름을 좀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례 강의는 보통 이것도 한 20회, 20일 보통 한 달씩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보통 12일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는 내가 푸는 거지 여러분들이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여할 필요가 없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사례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연습이기 때문에 빨리 본인들이 이것들을 여기 기초지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서 돌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명 강사의 뻔한 얘기지만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제가 변리사스쿨 하고 또 우리 지금 역삼동에서 5년째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요거다. 기본 강의, 사례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여하고, 그리고 한 4월쯤 가면 매우 지쳐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꽤 많고, 어차피 동차반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흐지부지 되는 이런 경우 수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요. 요걸 빨리 정리하시고 빨리 한 바퀴 두 바퀴 돌리시고 나서 기초 GS하고 실전 G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4월 30일 안에 빨리 끝내야만 그 뒤에 여러분들이 동차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 민사소법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 그러니까 동차반 60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거지 70점 가까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60점 무조건 넘고, 그리고 상표하고 특허에서 55점 이상을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동차인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커리큘럼을 짜시고 그 준비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 제 책 자랑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책들이 700페이지하고 뭐 800페이지 잘 나가는 그 유명한 강사들 책들인데, 여기 이제 글씨 포인트가 보면 5포인트입니다. 그 얘기는 거의 한 1000페이지 이상 된다는, 일반 교과서에 1000페이지 이상 된다는 얘기고, 요 1000페이지 이상 되는 것을 시험 볼 때까지 완벽하게 소화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거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거를 그 교재를 삼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정리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게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이지, 남들이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걸 막 되지도 않는 거 막 끼어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빨리 돌릴 수 있는 이런 책을 구하셔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특히 민사송법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 누에 주위에서 듣는 이상한 그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선택하셔야 될 문제인데, 확실한 거는 7월 달까지, 7월 21일에 시험 보기 위해서는 그런 책 가지고는 도저히 시험까지 준비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마스터하고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셔서 빨리 돌리고 GS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라. 요게 여러분들이 동차의 합격할 수 있는 민소법 같은 게 특히 60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60점을 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아직 그러니까 일반 교재가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2022년도 판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주로 언제 정리해서 드리냐면 3월 말이나 아니면 시험 보러 가기 6월 말 정도 해가지고 이제 2022년도하고 2023년도 5월까지 나온 판례를 제가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문제 정도가 나와. 2022년도 문제, 최신 판례 문제, 특히 작년 문제 판례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너무 최신 판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 가성비가 없어요. 그 1년 동안 판례를 보고 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오히려 기초와 기본을 탄탄히 하고 사례 문제를 논리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서술해서 푸는 이런 방식이 가장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짝 자랑을 하는데, 제 작년 기초 GS하고 실전 GS 네 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우리 학원 이제 수험생들한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요게 이제 따르게 안 하고 동차반이라고 붙습니다. 일반적인 기초 GS하고 일반적인 GS하고 틀리게 동차반 기초 GS, 동차반 실전 GS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제 기초 GS하고 실전 GS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이제 네 단계의 커리큘럼을 하면서 동차반만 따로 한 거냐면, 기득들은 이미 봤던 거고 계속 또 봤기 때문에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외람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기득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사한 확률 있잖아요. 그죠? 올해 나올 만한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찍는다고 할까요? 찍어서. 찍는 공부가 가장 안 좋지만, 여튼, 이게 거의 지금은 2년, 3년째 지금 제가 계속 한 기초 GS하고 실전 GS 나왔던 문제는 거의 네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고, 아마 그거는 작년에 제가 올려놓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동차반 같은 경우는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작년 기초 GS하고 실전 GS가 동영상 거기에 올라가 있고요. 또 작년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기초 GS하고 실전 GS, 이거는 연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서 동차반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서 기초 GS하고 실전 GS를 준비하셔야만 어느 정도의 그 시험의 합격성 60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어떤 의미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60점 넘어가서 다른 그 특허하고 상표와 평균 점수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는 합격선을 해가지고 내가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 가장 우선적으로 일단 다시 한번, 그래서 민소법 60점 이상 맞고 특상에서 평균 이상, 보통 50점만 넘으면 됩니다. 이 특허법도 50점, 상표도 50점만 넘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60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0점에서 55점, 그러니까 55점에서 이것들이 평균 3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감이니까 2점, 3점, 60점 넘어가니까, 여기서 넘어가면 보통 54점 이상이,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52점에서 53점 정도가 아마 커트라인이 형성될 거라고 제가 감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게 되면 여기에서 60점 넘어 다른 데서 50점 이상 넘어 한 두 과목 전부 다 넘어주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5개월 남았으니까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일단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민소법을 60점 어떻게 맞을 것이냐. 5개월 동안 그러면 기본 강의와 사례 강의, 기초 GS, 실전 GS까지 2달 안에 어떻게든 내가 한번 돌려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머지 2달 반 동안 실제 주위에서 나온 GS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한번 왜냐면 어느 정도 서술해야 되면 암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가 2달 정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3월달, 4월달 해가지고 2달 안에서 거의 이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머지 2달 반 정도 우리가 실전 준비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기간으로라든지 아니면 올해 꼭 합격할 요량이라면 생각이라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왜 만약을 대비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행여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다음 기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략을 세우시고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제가 지금 역삼동 우리 지금 학원 별자습까지 와가지고 지금 5년, 6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동차생들 합격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몇 명은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차생들. 근데 동차생들 합격하는 그 수험생들이 매우 야근 학생들은 합격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야근 학생들의 공통점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를 4월 혹은 3월 30일, 그러니까 4월 초까지 어떻게든 이걸 끝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거의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다 된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를 주문을 했는데 예. 당장 내일부터 기본 강의가 시작이잖아요. 예, 예. 근데 수요일에 온다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거는 프린트물로 이렇게 제가 드릴 겁니다. 앞에. 그리고 제가 그 빔 프로젝트 해가지고 한쪽엔 또 이렇게 기본 강의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쪽에는 그 판사하고 그다음 이쪽에 따로 이제 판사하고 프로젝트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수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건 제가 그만큼 이제 교재를 이렇게 복사해서 드릴 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맨 처음에 그 관할하고 나오면 관할 그다음에 신이치가 관할 그다음에 당사자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되게 열의를 가지고 엄청나게 막 잘해요. 그러니까 책이 없어도 나중에 이쪽 내면 다 잘 맞아요.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죠, 시험에. 그 뒤부터 시험에 나온다는 게 문제지. 이게 지구력 싸움입니다. 뒤에. 지구력 싸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제 수업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뭐, 이건 제가 제 수업 얘기는 조금 했고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 전략 짤 건가를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얘기해보세요. 강의가 다른 강사님들보다 한 30강 정도 적은데 예. 그게 막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 아까 70점 맞은 얘가 작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이름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다른 데서 꽈락 맞아가지고 떨어졌거든요. 이 학생이 작년 기본 강의에서 여기까지 실전 GS까지 완전히 하고 나중에 평균 내가 실전 GS 보게 되면 보통 한 64점, 65점 맞았던 학생이고 여기서부터 쭉 해왔던 수험생 중에 이런 학생이 두세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현강을 제가 저한테 직접 현강을 들었던 게 한 8명 정도가 되고 중간에 어떤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유명 강사도 마찬가지고 한 중간 되면 50%가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되면 한 30% 남아요. 근데 작년에 8명 중에 6명이 끝까지 남았는데 6명 여기까지 다 갔거든요. 6명 다 갔는데 거기서 55점 이상 60, 70점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기본 강의가 적고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그러니까 기본 강의하고 또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하고 전날 거 정리하고 그럼 2번 정리하죠. 사례 강의 들어가면 또 정리합니다. 그럼 3번 정리하고 기초 GS까지 4번을 정리해요. 전체적인 커리큘럼, 그 민소법 절차를 4번을 설명하기 때문에 요 4번 안에 민소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농담인데 4번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거의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거의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서술을 해야 되니까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그죠? 직접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암기라든지 자기의 이해 능력이 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튼 제가 작년 저하고 같이 수업했던 그 수험생들 중에 요 기본 강의가 이게 뭐 작다거나 내용이 적다거나 이런 불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환불해 드릴게요. 이게 적다고 하면. 20회 안에 내용이라든지 절차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못 끝냈다 그러면 제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기에서 제가 자꾸 우선 이것부터 얘기했죠. 여기에서 시간 들이지 말라니까요. 30회를 하든 이거 끝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끝나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 강의 안 듣더라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특히 동차생들은 그게 시간 낭비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 강의 들어간 얘기처럼 드리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중심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네, 또.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니, 이 민소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민소법. 그러면은 교재 같은 거는 강연도서를 보거나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 가장 여기 와서 제가 좀 약간 그 반골기질이 좀 강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요 수험가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수험가뿐만 아니라 교수들 다 자체가 잘못됐어요. 매년 되면 책을 새로 내는데 새로 내는 것 중에 바뀌는 건 작년에 나왔던 판례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바뀐 법조문 추가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떨어졌다, 이건 제가 또 환불해 드립니다.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새롭게 교재를 구할 바에는 당연히 새로운 교재를 할 거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재를 하더라도 제 것뿐만 아니라 역삼동에 돌아다니는 어떤 교재도 있잖아요. 2, 3년 안에 나왔던 교재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2, 3년을 제가 얘기하냐면 요 2, 3년 안에는 약간 폭이 넓어지잖아요. 판례 때문에. 그거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 2, 3년 이전에는 반드시 바꿔야 되지만 요 2, 3년 안에 나왔던 내가 공부하는 책이라면 혹시 길 가다가 주실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혹시 나중에 그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으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 아이 네이버 .com이죠, 그죠? 88년생 아니에요. 농담 아니, 농담인데 그 1988 응답하라 요거 보고서 제가 메일을 만들었는데 재미가 없어서 죄송하고요. 어쨌거나 여기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될 거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1차 끝나고 동차반을 노리실 때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제 얘기를 참고하셔가지고 7월 21일까지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한번 이렇게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